자, 오늘 여러분들이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던 잔다르크 얘기 다시 들어갑니다. 추석 특집 원래 재밌었던 거는 특집으로 명절에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페셜로 빼갖고 왔다. 여러분들의 반응이 아주 한 곳에만 쏠렸지만 어쨌든 유튜브 업로드도 할 겸 스페셜 잔다르크 스페셜 갑니다. 잔다르크의 모든 것 음모론부터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빰빵 미드 이야기까지, 그리고 잔다르크 화영 이후 나타났던 도플갱어일 수도 있는, 가짜로 의심인지 진짜일 수도 있는 부활한 잔다르크일지 알 수 없는 잔다르크 속 빼닮은 수상한 아가씨 이야기 등등, 리노의 방송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도파민 최대 충전 잔다르크 이야기 스페셜 방송. 그럼 하지마리마스 스타트. 자, 프랑스 시골 마을에 평범한 농가에서 태어난 소녀가 어느 날 신의 목소리를 듣고 신의 뜻에 따라 왕이 무사히 랭스 대관식을 치르게 돕고 조국을 영국의 소나기에서 구했다. 그랬으나 영국군한테 붙잡혀가지고 화형으로 짧은 생을 마감하고 훗날 구국의 성녀로 추대되었다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잔다르크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알고 계시는 대목들이 많아서 오늘 특집편에서 조목조목 다시 짚어준다. 복습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첫 번째, 잔다르크는 평범한 농가의 딸이 아니었다. 빈농의 딸이 아니었어요. 분홍까지는 아니라도 개정판이야.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제법 잘 산, 동네에서 제법 잘 사는 유지 집안 딸이었어요. 실제로 잔다르크의 부모는 약 50에이커, 그러니까 헥타르로 치면 20헥타르나 되는 본인들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었고 소장농이 아니었고요. 아버지는 농사꾼, 단순한 자유민이었어. 농사꾼이 아니라 마을의 말단 관리로서 세금 징수랑 치안도 담당하는 나름대로 읽고 쓸 줄도 아는 배운 사람이었어요. 다만 잔다르크가 여자에게는 교육을 시키지 않는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잔 역시 자기 이름만 간신히 읽고 쓸 수 있을 정도의 문맹에 가까운 수준이었고, 고로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문해력 부분은 잔다르크 좀 딸렸을 수 있다. 문해력이 딸렸을 순 있어. 리노와 네피셜로 문해력이 딸리는데 신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히어링, 리스닝 해가지고 이거 제대로 독해하고 했을까 싶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가능했다고 하면 반박할 말이 없는데 논리적으로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없는 잔다르크의 종교 관련 지식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길이 없다. 알 길이 없어요. 어쨌든 잔다르크는 가난한 농가의 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먹고 살만한 집안 딸이었다. 이거 잘못 알려졌어요, 많이. 그 다음에 이게, 자, 여기 영어 여러분들 읽으실 수 있죠. 정규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문맹에 가까웠어. 잔다르크는 문해력에 의문이 듭니다, 사실. 여기 읽을 수 있죠. What's up? I'm John. I'm 19 and I never learned how to read. 중간에 거는 삐처리, 자체 삐처리했어요. 자체 나쁜 말 F워드 삐처리, 그쵸? 얘들아 안녕. 나는 19살 잔인데 나는 빌어먹을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읽고 쓰기를 못 배웠어 라는 뭐 그런 얘기죠. 어쨌든 그런 얘긴데 또 하나 잘못 알려진 게 있어. 잔다르크 제목을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잔다르크가 마녀여서 허용당했다, 이단이라서 허용당했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많은데 이게 종교재판 이미지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다. 사실은 제목은 단발과 남장, 머리를 짧게 깎고 다리가 훤히 드러나는 바지를 입었다. 그러니까 현대의 법으로, 한국의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치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합니다. 영국군이 기록한 자세한 사료가 있어요. 거기에 법정 기록에 따르면 판사가 내린 잔다르크의 제목은 여자의 몸으로 남자처럼 머리를 짧게 깎고 남장을 하고, 정확히 얘기하면 다리가 드러나는 옛날식 이거 레깅스 같은 거예요, 여러분. 되게 야해. 다리가 드러나는 바지를 입고 다닌 죄였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조문으로 표현하자면 공연 음란죄 처벌 대상이다. 그러니까 대중 앞에서 여자가 다리 라인이 훤히 드러나는 바지를 입고 다녀서, 이때는 발목만 보여도 여러분 큰일 나는 시대인데 다리 라인이 다 보여. 진짜 야하다. 즉 신체를 노출해가지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켜서 적용된 공연 음란죄라고 할 수 있다. 요즘에는 주로
여고나 어디 가가지고 펄럭펄럭 밥벌이 하시는 분들이나 덜렁덜렁 되시는 분들한테 적용되는 법이죠. 그쵸? 자, 잘못 알려진 법. 여러분, 제목은 공연 음란죄였다. 너무 야하다, 그치? 너무 야하다, 그치? 레깅스 같은 바지 입었다, 옛날에는. 그래서 다리 라인이 여자가 발목만 보여도 큰일 나는데 맨발을 보이는 것도 좋지 않은 거였어요. 남편이 아닌 사람 앞에서 발목 아래나 그 위로 보이는 건 큰일 나는데 다리 라인이 훤히 드러나는, 그쵸? 이런 옷을 입고 다녔다. 그래서 제목은 마녀나 이단이 아니라, 여러분 확실히 아세요. 공연 음란죄였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자꾸 예수 초준, 지저스 초준이라고 하는데 내가 얘기해줬잖아. 잘못 알려진 사실. 잔다르크 예수 초준 알려졌는데 엔젤 초준이다. 그 엔젤 상관이 예수님이니까 명령 체계에 따르면 예수님이 시킨 거긴 한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픽한 사람, 헤드헌팅 한 사람은 엔젤이다. 그것도 잔다르크 본인이 법정에서 얘기했는데 가브리엘 천사였다고 합니다. 자, 증거 여기 있습니다. 받아라 증거. 그라의 역전 재판을 했으니까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영국군이 기록한 재판 기록에 잔다르크 진술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 왜 예수 초준이 아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엔젤 초준이다. 잔다르크 본인의 직접 진술입니다. 제가 13살에 신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온몸이 벌벌 떨릴 정도로 무서워서 무릎을 꿇고 그저 기도했어요. 여름 대낮에 아빠의 정원에서 그분이 저를 부르는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세 번째 목소리를 듣고서야 그 목소리가 천사의 목소리라는 거, 천사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신의 목소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신이 아니라 천사였다라고 정정을 본인 입으로 합니다. 천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게 프랑스를 구하라, 오를레앙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잔다르크는 재판의 진술에서 실제로 이게 사료가 남아있습니다. 대천사 가브리엘을 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대천사 가브리엘이 나를 초준했다라고 엔젤 초준임을 스스로 인정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어디 가서 예수 초준, 지저스 초준 하면 안 돼요. 헤드헌팅 가브리엘 엔젤 초준이다. 예수 초준 아니라 엔젤 초준이에요, 여러분. 본인이 직접 그렇게 인정했어요. 나도 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초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하청이더라. 가브리엘 천사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진술이 있는데 가브리엘 대천사께서 임하사 엄청난 황홀감과 도취감을 느꼈습니다. 빛과 목소리가 갑자기 사라진 순간에는 너무 허탈해서 무릎을 털썩 꿇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그저 기도에 빠졌다라고. 하청이라고. 뭐 이게 어쨌든 여러분 지저스 초준은 아니고 직접 헤드헌팅 한 사람은 엔젤 초준입니다. 자, 이제 계시를 받은 거를 보는데 과학적 회의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잔다르크가 조금 전에 설명해드렸던 그 엔젤 초준 현상은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 목소리, 즉 자기 귀에만, 내 귀에만 들리는 환청,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광경을 보는 환시죠. 현대의 정신의학에서 대표적인 조현병 증상이죠. 그쵸? 그렇다면 잔다르크가 조현병이었냐? 그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조현병 환자는 성별로 보면 여자보다는 남자 환자가 더 많고 20세 이전에 많이 발병해서 옛날에는 그런 설이 많았어요. 잔다르크 조현병 설이 많았다. 잔다르크는 여자지만 아예 조현병이 여자가 안 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이도 소녀니까 10대니까 어쨌든 조현병을 의심하는 논문들도 많았는데 새로운 증거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은 난병 쪽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받아라 증거. 크라의 증거가 또 나왔다. 마을 주민들의 동네미 주민들의 잔다르크가 살았던 마을 주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다르크는 자는 평소에 성당 종소리를 너무 좋아해서 종지기에게 일부러 종을 쳐달라고 조를 정도로 종소리를 좋아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재판 기록에 있어요. 종소리를 들으면 황홀한 표정으로 무릎을 털썩 꿇고 무너지듯 주저앉아서 기도에 빠지곤 했습니다. 종을 쳐달라고 조를 정도로 종소리 많이 하였고 종소리가 엔젤 초준이 되는 트리거를 신비체험을 하는 트리거였다는 거죠. 실제로 본인도 인정을 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조차도 감옥 근처에 있는 성당에서 치는 종소리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해서 황홀경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재판장에서 몇 번이나 증언을 했습니다. 종 패티시라고 변신 도구 같은 거라고. 자, 그 다음에 환청을 볼까요? 조현병이랑 환청, 조현병 의혹이 있는데 이렇게 남의 귀에 안 들리면 환청이고 조현병이다. 옛날에 정신분열증이라고 했던 거 의혹이 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현병은 남자가 더 많이 걸리고 잔다르크는 여자고 자기 귀에만 들리고 이게 그래서 책도 되게 많아. 책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이 대목에서 나와줍니다. 그 누구도 제기하지 않았던 지금은 해찬 청순 걸그룹 러블리즈와의 관계 리노아한테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였죠. 엄청난 도파민 자극 스토리죠. 잔다르크 종소리 좋아한다고 했지. 리노아처럼 청순한 우리 걸그룹 러블리즈의 종소리 생각나지 않아요? 내 귀에 종소리가 들리게 해줘 하고 설렘의 시작 알고 싶은데 순간의 떨림을 믿어볼게. 조금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조금 더 선명히 와줘. 맞지? 이게 러블리즈 종소리는 잔다르크의 신앙 고백에서 영감을 받아서 쓴 가사일까? 어떨까 여러분? 잔다르크는 러블리즈 팬이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신박한 음모론이지, 그치? 진실 혹은 거짓이라고? 근데 뭐 그럴 린 없고 그냥 러블리즈 좋아하는 리노아 내피셜이고 어쨌든 잔다르크는 종소리 들으면 황홀감에 빠졌다 라는 주민들의 증언은 실제 재판 기록에 남아있다는 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확실히 기억을 해둡시다. 전문 용어로 말하면 트리거라고 해요. 종소리가 트리거였다. 종소리가 들리면 이제 땡 하고 치면 얘는 오 엔젤 초준 힘이 솟아나 오를레앙으로 진격하자 이렇게 됩니다. 심지어 잔다르크는 투옥된 후에도 체포된 후에도 여러분 이렇게 체포됐어요. 체포돼서 화형당했는데도 종소리를 듣고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재판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감옥에 갇혀있을 때 신의 목소리가 3번이나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침기도 종소리가 들릴 때 1번, 저녁기도 소리가 들릴 때 1번, 그리고 밤에 성모송을 바칠 때 1번, 신이 천사가 자기를 또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소리가 들려, 그치? 어쨌든 잔다르크는 법정에서 기독교 율법을 어기고 불경하게 남장을 한 공연 음란죄로 화형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기독교가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니치와. 오늘 추석 특집 복습 약간의 내용이 보완된 잔다르크 스페셜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독교가 사람들의 생활까지 여러분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음식을 무슨 요일에 먹고 일요일에는 꼭 교회에 가고 이런 것까지 진짜 엄격하게 간섭하던 시대라서 복장 규정도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무슨 색 옷을 입으면 안 되고 이런 것까지 있었어. 그러니까 기독교 탈레반 시대였던 거죠. 그런 시대에 남자처럼 머리를 짧게 깎고 바지를 입어서 레깅스처럼 짝 달라붙는 바지를 입어서 다리 윤곽을 드러낸 채로 게다가 남자들과 군대 한 천막에서 잤다 라는 잔다르크의 죄는 엄청난 죄였습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 근데 잔다르크 이야기가 이 화형당한 다음에 사실은 끝나지 않아. 화형 당한 다음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끝나지 않아. 그 뒤가 또 있어. 이거는 도플갱어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부활설도 있고 바꿔치기한 가짜다라는 바꿔치기 설도 있고 가짜라는 설도 있어요. 잔다르크가 화형당하고 나서 5년 뒤에 부활을 했다라고 해요. 나이도 정확히 잔다르크가 사형당했을 때보다 조금 더 먹은 20대 여성이어가지고 본인이 내가 그 잔다르크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우리 설정을 한번 따져봅시다. 예수님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하청 헤드헌팅 엔젤 초준이 부활하는데 5년 정도 걸렸다. 이거는 조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치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치? 근데 누군가 어쨌든 잔다르크 행세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은 잔다르크 남동생들이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 여자를 클로드라고 불렀지만 본인은 자기가 내가 잔다르크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칭 잔이라는 여자를 만나러 갔는데 만나러 갔을 때 보니까 한창 마상 시합 중이었는데
한 기사가 말을 타고 뚜뚜뚜뚜뚜 질주한 다음에 땅에 박힌 말뚝을 아주 멋진 동작으로 뽑아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기사가 투구를 위로 촥 올렸더니 잔다르크의 누나, 누리 누나의 얼굴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남동생이 깜짝 놀라서 당시에 같이 잔다르크랑 종군했던 동료들을 수소문해서 전우들을 찾아내가지고 그 증언들을 더 모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잔다르크가 맞다라는 증언을 목격담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한 명이 니콜로라는 왕을 모셨던 이게 복원된 잔다르크 얼굴이에요. 잔다르크를 많이 실제로 가까이에서 봤던 기회가 많았던 사람인데 잔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니콜로도 가서 만나봤는데 내가 잔다르크 진짜 가까이에서 많이 봤는데 얘 잔다르크 맞는 것 같아라고 니콜로까지 왕의 시종까지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와 진짜 잔다르크 5년 만에 살아났나봐. 그 역시 엔젤 초좀 다르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5년이 걸렸지만 어쨌든 부활했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팬덤이 생겼어, 여러분. 팬심이 생깁니다. 자칭 잔에게 돈에와 팬심이 쏟아져요. 가는 곳마다 환영과 함께 용숭한 대접, 선물 공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귀족들이 스폰서가 붙어가지고 우리 성에 와서 살아주세요 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 실제로 기록이 우리 가문에서 영광스럽게 잔다르크님을 모셨다라고 가문에 남겨놓은 기록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를롱에서 룩셈부르크 공 부인 엘리자베스의 저택에서 머물면서 죽어도네죠. 우리가 잔다르크님한테 이렇게 드레스도 예쁘게 해서 입히고 모셨다라는 대접을 했다라는 해당 가문의 기록이 남아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팬심으로 많이 하고 돈을 이렇게 치즈를 많이 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형광펜 구독했습니다 막 이런 걸 남겨놨어, 가문에서. 어쨌든 그동안 살아있다라고 알려져서 소문이 프랑스 전역에 파다게 나니까 가짜인 건 알지만 정통성이 원해서 광대라도 모셨다고 얘기를 좀 더 들어보세요. 남동생 잔은 왕한테 이제 잔다르크가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본인이 직접 편지를 써서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보고를 받은 왕은 어떻게 했냐면 남동생에게 누나인 잔에게 전해주려면서 100프랑을 하사금을 내렸다고 해요. 이것도 가짜라면 굳이 돈을 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료가 실제로 있다. 오를레앙이라는 도시에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오를레앙시의 공식 재정 문서에 부활한 잔에게 왕이 내린 하사금을 들고 온 시종한테 배달비를 줬다라는 지불했음이라는 영수증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다 진짜. 처녀 잔에게 편지를 가져온 시중꾼에게 오를레앙시의 재정에서 배달료를 지불했음 땅땅 영수증 기록이 있어서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어쨌든 이 자칭 잔이 자기가 언젠가부터 기적의 힘이 돌아왔다고 주장을 하면서 프랑스 전역에서 이제 팬심과 돈에가 쏟아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건 빼박이라고 가짜 잔이 흑마술을 부리는 이단이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종교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잔은 법정에 출석하라는 출두 명령서를 받게 돼요. 근데 잔은 어떻게 했냐면 머리가 조금 굵어져서 약간 똑똑했나봐. 그까짓 거 이거 뭐 주민등록도 없고 나 한번 화형 당했던 몸이고 못하다 잠깐만. 법정 출두 명령을 받았는데 이때는 여러분 지금처럼 교통이 발표난 것도 나 그거 못 받아가지고 뭐 못 들었는데 이게 편지가 제때 안 와가지고 아니면 분실돼가지고 우체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자는 법정에 출두를 거부하고 그냥 내빼버립니다. 법정에서는 그래서 부재 판결로 파문 선고를 내려버립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현대 법률 용어로는 결석 재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자는 화형도 한 번 당했고 그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부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활한 후에 파문도 당합니다. 파문을 당한 후에는 이제 자기 왕왕 도내해주신 거주 스폰서 해주신 룩셈부르크 공 부인 엘리자베스 저택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뭘 했냐 여기서부터가 문제야. 행적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질색하는 얘기가 나와. 남편 이름도 역사에 남아있다. 로베르 네 자르무아라는 귀족을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를 2명 낳고 알콩달콩 살았다라고 해요. 캬라고? 동래미 요정나무 아래에서
순결 서약을 하고 영원한 처녀로 살겠다고 맹세했던 자네 결혼 소식에 팬덤들이 기절초풍, 나의 잔이 그럴 리가 없어, 잔이 비처녀라니, 비처녀 논란이 생기고 맙니다. 순결 서약까지 한 나의 성처녀님이 비처녀일 리가 없어. 하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추종자들이 완전 입에 거품을 불고 난리가 납니다. 어쨌든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다가 3년 동안 금슬이 좋았는지 자녀도 둘이나 낳았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결혼해서 잘 살다가 왕이 갑자기 불러요. 그래가지고 파리에 가서 왕을 만납니다. 왕을 만나는데 단장이 그럴 리가 없다고, 굿즈 파괴했다고. 굿즈 파괴하고 도내를 좀 끊었대. 도내를 좀 끊어가지고 좀 힘들어졌는데 이미 모아놓은 재산이 많아가지고 이미 대기업이 된 후라서 별로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1440년에 왕을 만났는데 그도 끊었대. 왕이 야, 너 잔다르크 아니잖아 라고 해버려요. 왕이 그렇게 해버려. 갑자기 전에는 돈까지 주면서 잔다르크인 것처럼 인정을 하더니 갑자기 너 가짜잖아 라고 해가지고 잔다르크가 왕 앞에서 체포돼가지고 즉시 체포, 긴급 체포돼가지고 대중한테 죄인으로 구경거리처럼 전시되는 수치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파리 시민보라는 신문에 당시 기사가 실렸는데요. 가짜 잔이 잔다르크 행세를 했음을 고백했다는 자세한 기사가 실려서 사료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가지 설이 있어. 이유가. 여러분 알죠?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 알죠? 이게 절대 왕정 시대 이전의 일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나 이런 프랑스의 태양왕 나오기 시전의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황의 힘이 각 나라의 왕보다 더 강했어요. 그래서 파문한 잔을 만약에 왕이 진짜라고 인정하면 교황의 권위를 부정하는 게 되죠. 그지? 교황이 아직 잔다르크를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왕이 감히 교황보다 먼저 나서가지고 화형당한 잔이 살아 돌아왔다라고 주장하면 교황님 체면이 뭐가 되죠? 그럼 괘씸죄로 우리 국왕도 같이 파문 덤터기 쓸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손절 들어갑니다. 세계사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는 그죠? 절대왕정 이전에 교황권이 왕권보다 강해서 생긴 카노사의 굴욕 같은 사건을 겪게 될 수도 있는 대 위기였어. 그러니까 너 요즘 좀 나댄다 프랑스 왕. 야, 파문 한번 먹어볼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손절에 들어가. 게다가 비천의 논란도 있었잖아. 자네 상품 가치가 훼손됐어. 아이돌이 남친 생겼는데 임신해서 결혼한다. 이거랑 똑같아, 여러분. 똑같아. 똑같아. 아이돌이 여러분들의 최애 아이돌이 갑자기 남친이 생긴 것만 해도 충격인데 속도 위반으로 결혼한대. 배가 불러가지고 결혼한대. 그래가지고 왕이 보기에도 이 프로파간다로 마케팅을 잔을 써먹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성처녀가 프랑스를 구했다, 영국 니들이 악마고 우리는 성스러운 프랑스, 신의 가호를 받은 프랑스라고 마케팅에 열심히 성처녀 논란을 써먹었는데 써먹을 수 없게 된 거야. 프로파간다에 잔의 이미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됐어요. 결혼해서 애까지 낳는데 유부녀잖아 여러분. 애기를 어떻게 낳겠어. 동정녀 마리아도 아니고. 그치. 그냥은 안 생기잖아. 항세가 물어다 주진 않잖아. 그래가지고 잔 비처녀 논란도 있고, 교황한테 괘씸죄로 자기도 덤터기를 쓸까봐 왕이 재빨리 손절을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런 얘기도 있어요. 화형 당시 영국군이 통제선을 폴리스 라인처럼 굉장히 바깥에다 치고 잔다르크 얼굴을 군중이 못 보게 했대요. 이게 잔다르크가 아닌 다른 여자를 화형하고 진짜 잔다르크는 빼돌렸다라는 바꿔치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왕의 명령으로 영국군에게 잡힌 잔을 구출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사료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음모론에 영국군이 가담해가지고, 왜냐면 영국군이 왜 가담했냐면 얘가 진짜로 성처녀야. 엔젤 초준이야. 그러면 엔젤 초준을 영국군이 화형하면 영국군들도 저 하늘에서 천국에서 이놈 한다? 이거 좀 찝찝한데, 이게 아닐 수도 마녀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찝찝해. 그래가지고 이 음모에 가담했다는 음모론인데, 그 증거가 이제 화형장에서 잔다르크 얼굴이 안 보이도록 군중들을 통제를 하고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다가오려고 하면 그때는 그러니까 화형당하는 사람의 시신이나 유해나 옷자락이나 이런 거를 사람들이 특별한 힘이 있다고 해서 모으니까 화형대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대요. 게다가 성처녀잖아. 근데 그 사람들을 진짜로 심하게 통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설도 있어. 이게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셨던 건데 돈이 문제다. 여전히 진짜 잔은 화형당했고 가족이 돈 때문에 대타를 세웠다. 가짜 잔을 진짜라고 밀어줬다. 네가 진짜 잔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서로 나눠 먹자 했다는 음모론을 반박하는 회의론이 있어. 머니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잔이 구국영웅으로 활약을 하면서 이미 그러니까 화형당하기 전에 여러분 잔다르크는 이미 스폰서가 많았어. 막 우리 프랑스를 구하고 오를레앙으로 진격하신 우리 성천연님 우리 치즈 왕왕 돈에 쏩니다.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스폰서 엄청 붙고 회장님들 많았어. 그래가지고 막 돈에 엄청 받고 막 팬심도 오고 그래가지고 이미 부자가 됐어. 화형당하기 전에 이미 부자였습니다. 왕왕 치즈 받아가지고 구국영웅으로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대기업이 됐는데 부활은 했는데 부활한 것까진 좋았어. 부활해서 이제 그 돈을 쓰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다? 부활 주장한 다음에 근데 파문당했어. 파문당하면 옛날엔 어떻게 되냐면 그 재산이 동결됩니다. 재산이 동결돼. 그러니까 벌어놓은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게 정산이 안 돼. 정산이. 여러분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았는데 정산이 안 된다. 정산이 안 된다. 근데 또 부활한 후에도 자기가 기적의 힘이 있다라고 하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팬들이 돈이랑 팬심 많이 보내줘가지고 부활한 다음에 또 한자산 챙겨가지고 더 대기업이 됐어. 진짜 부자가 됐어. 근데 잔의 명예가 회복되지 않으면 만약에 잔이 죽으면 가족은 이 유산을 한 푼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남동생들이 짜고 가짜를 내세워가지고 야야 이거 우리 이거 몇 대 몇으로 지분을 나누자 해가지고 그거 있잖아 왜 삭제 계정 복구해가지고 계정 복구해가지고 정산 받는 것처럼 자네 명예 회복을 해가지고 파문 당한 거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답을 나눠 먹자 했다는 음모론인데 또 알 수는 없어. 알 수는 없는데 역사에서 마지막 기록은 이게 마지막 기록입니다. 1450년에 소미르라는 프랑스의 한 도시에 성처녀께서 우리 도시를 영광스럽게 방문하셨다라는 방문 기록을 끝으로 잔다르크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프랑스 역사에서 공식적인 사료에서 등장을 하지 않게 됩니다. 졸업했다고? 그래서 아마도 역사학자들은 결혼해서 이게 안 통하니까 이게 쇼가 안 통하니까 그냥 귀족이랑 결혼했으니까 적당히 남편이랑 잘 애들 키우고 가정주부로 잘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갔다라고 보는데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참고로 자는 1922년에야 성녀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왕의 가짜 선언 후에도 남동생들이 여전히 그녀가 진짜 누나라고 주장하면서 탄원서를 한 장이 아니라 엄청나게 내가지고 공무원들을 괴롭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 행사에 잔이 당당하게 참여해서 한 가족으로 잔다르크 가문의 가족으로 살았다. 진상 민원인이었죠. 그쵸? 이게 계정 복구를 위한 노력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딸이 죽었다고 믿고 싶지 않았던 부모님이나 그 동생의 애틋한 누나를 사랑하는 마음인지 알 수가 없다. 어쨌든 엔젤 초전 잔이 죽은 지 5년 만에 살아 돌아왔는지 우리가 독타랑 함께 타디스 타고 가서 확인하지 않는 한 알 길이 없고 제시할 수 있는 증거도 이게 마지막이야. 역사로 나온 건 이 소미르 기록이 마지막이야. 이게 끝이야. 소미르 방문 기록을 끝으로 이 대학원생들이 자료를 엄청 뒤졌는데 못 찾았어. 없어. 대학원생을 더 굴리면 자료가 나온다고? 리노 왜 멈췄냐고? 폰에 뭐가 경고가 떠가지고 봤는데 날씨 덥다는 건데 더운 거 이미 알고 있다 나도. 안녕하세요. 서세요. 추석 특집 잔다르크 스페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14년 후에 이게 등장했던 건데 소미를 방문한 게 이게 끝이었고 남편과 같이 여생 보냈다는 걸로 끝내면 여러분들이 서운해하잖아.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 그게 듣고 싶은 거잖아. 그쵸? 그게 듣고 싶은 거지. 이게 잔다르크 이제 프랑스에서 최신 기술로 3D 뭐 어쩌고 해가지고 복원한 잔다르크 외모인데요. 대충 요렇게 생겼대요. 요렇게 생겼대요. 근데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던 그게 없다. 미드가 안 나온다. 최신 기술이다. 이쁘다고? 세게 생겼어? 약간? 최신 기술. 미드가 안 나온다. 학자들이 뭘 모르지. 그치?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걸 안 보여주고. 근데 이거는 팩트를 정리했을 때 사료를 바탕으로 팩트를 정리했을 때 고증 오류다. 사료에 돼 있는 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만 보면 잔다르크는 평균 여성보다 신장이 컸다. 키가 컸다. 그리고 농가의 딸 출신답게 손발이 큼직하고 야외 활동을 많이 해서 얼굴은 까무잡잡했고 이거는 고증 오류예요. 영화는 머리색은 검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가슴이 아주 컸다.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도 고증 오류입니다. 영화도 고증 오류예요. 검은 머리로 적어도 염색하고 나왔어야 되고 뽕뽀라도 하고 나왔어야 된다. 뽕뽀라도 하고 나왔어야 된다. 자 그럼 팩트 현실을 반영해가지고 보자. 이게 정확하다. 이게 정확하다. 이게 정확하다. 자 미드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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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크지? 흑발. 그치? 사료를 내가 정확하게 반영해가지고 이런 모습이었더라고 찾아갖고 왔다. 여러 주장이 있어요. 근데 이 미드가 컸다? 키가 크다? 흑발이다는 교차 검증으로 된 사실이다. 적용하면 이런 모습이다. 잔이 병사들 앞에서 막사에서 훌러덩 옷을 벗고 해가지고 맨가슴을 봤는데 엄청 컸어요라는 증언도 있거든. 그래서 제가 제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컸어요라고 했는데 음심은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라고 일관되게 목격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이게 성스러운 처녀에게 성욕이 일면 불경하니까 이성을 진짜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욕구를 막 성모송을 외우면서 닥치면 죽으니까 음심이 없어진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성모송을 외우면서 성부님 저는 음심이 들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했다기보다는 사실 이런 모습이 맞다면 여러분 저절로 욕구가 억눌러졌을 것이다. 이거 맞잖아. 미드 크지? 대흉군 크지? 키 크지? 그치? 흑발이지? 사료 완벽히 반영합니다. 이게 컸다는 것도 당시 기준이잖아. 소박한 식사에 빵 한 조각에 수시로 금식기도 했다는데 여성 호르몬은 여러분 지방에서 에스트로겐은 지방에서 나온다. 빵에 지방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었겠어. 버터도 안 바르고 거친 빵을 먹었다는데 영양학적으로 따지면 감사합니다 손에 소식에 금식기도 자주 했던 잔이 풍요환을 먹지 않은 이상 가슴이 커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차라리 운동을 해서 이렇게 대흉근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더 설득력이 있다. 이게 더 설득력이 있다. 에스트로겐은 지방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커팅한 몸이었을 거야 아마. 지방을 커팅한 거야. 안 그럼 여러분 목에 화살을 맞았는데 성벽을 기어오르고 나를 따르라 하고 진군하고 그게 되겠어? 이 정도 돼야지. 크다는 게 부피가 아니라 면적이란 뜻인가요? 뭐 어쨌든 미드가 크잖아. 이거 봐 미드가 크고 키가 크고 흑발 사료 완벽하게 반영했다.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 옛날에도 그렇고 아까 신문도 있고 그랬잖아요. 찌라시가 뭐든지 유명인은 뭐든지 위대하고 크다고 과장하는 그 당시의 관습이 반영돼서 잔다르크 비뉴론을 주장하는 일부 회의론자들도 있긴 해. 좀 과장됐다. 성령이 임하셔서 충만하셔가지고 그게 미드에 집중돼서 컸다. 라고 주장하는 회의론자도 있는데 뭐 알 수 없다. 어쨌든 그 다음 얘기도 또 넘어가 드릴게요. 아까 조현병 얘기 나왔는데 조현병은 아니고 이게 최신 논문이에요. 잔다르크가 살았던 시대에는 MRI도 없고 성령 주머니. 그쵸 성령 주머니 감사합니다. 세월이 한참 흘러서 20세기에 나온 논문 20세기 후반에 잔다르크가 종소리를 듣고 겪었다는 신비체험 일명 황홀 발작의 비밀을 MRI를 통해서 뇌사진을 찍어서 의학적으로 밝힌 논문이 나오게 됩니다.
어느 날 정신병원에 신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잔다르크랑 똑같은 경험을 얘기하는 여성 환자가 찾아와가지고 그 여성 환자의 뇌를 찍어봤더니 뇌전증, 그러니까 옛날에 간질이라고 불렀던 진단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뇌전증이 뇌의 신경세포가 갑자기 반복적으로 흥분해서 생기는 병인데, 이게 증상이 근육이 제멋대로 움직이거나 잠시 기절하거나 하는 등의 가벼운 증상부터 전신 발작, 그 다음에 환각이나 환시까지 환자마다 증상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논문이 실제로 있습니다. 구글에 여러분들도 찾으시면 나와요. 잔다르크가 측두엽 뇌전증 발작을 경험했다라는 의학 논문이 있습니다. 이거 정신과 의학에서 그 의학지에 게재된 논문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럴듯한 게 뭐냐면, 측두엽 뇌전증 발작 대표 증상이 환치와 환청, 급격한 기분 변화, 의식 고양 등으로 실제로 잔다르크 증상이랑 일치한다. 소리나 음성을 인식하는 청각 기능이 여러분 실제로 측두엽에 있는데, 이 부분에 병변이 생기면, 그러니까 이상이 생기면 환청을 듣게 되는데, 환청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정신 상태, 문화적 배경, 종교, 환경 등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주로 나타난다고 해요. 이 사람이 평소에 엑셀파일 같은 거 많이 봤으면 외계인 소리로 들리고, 종교에 심취했으면 신의 소리로 들리고, 이게 그런데 잔다르크는 동실한 기독교 신자라서 이게 천사의 목소리로 들렸다라는 주장인 거죠. 잔다르크의 경우에는 트리거 포인트가 아까 얘기했지만 종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잔다르크는 뇌전증을 앓았을 가능성이 있다. 머리 호일가 앓는 사람들도 그런 거죠. 그쵸? 근데 실제로 종소리가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았던 게, 여러분, 씹덕들은 애니를 많이 봐서. 여러분들의 트리거는 뭐가 될까? 애니 음악? 어떤 특정 음악이 들리면 뭔가 하나? 교회 종소리가, 여러분 시계가 없잖아 그때는. 지금처럼 시계가 없으니까 일반인들은 교회 종소리를 시계처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종소리에 맞춰서 기도를 한다던가, 뭐 일과를 종료한다던가, 밥을 먹으러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독교 신자랑 수도사들은 특히 종소리에 맞춰가지고 성모 일과나 하루 일과 수행하고 기도해서 종소리가 트리거 포인트가 될 여지가 확률적으로 실제로 높기는 높았어요. 만약에 요즘이었으면 병원 가서 검사하고 MRI 한번 찍고 꾸준히 약 먹으면 발작 안 하고 정상인으로 충분히 일상생활을 하지만, 잔다르크 살던 시절에는 너 마녀, 너 이단, 파문 하면 화형까지 당하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잔다르크 그 부활한 사람이 만약에 가짜라고 친다면, 잔다르크는 10대의 화형으로 짧은 생을 마감하고 아주 후대인, 아주 후대야, 진짜 후대야. 1921년에야 여러분 바티칸에서 인정한 공인 성녀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기념우표예요. 프랑스에서 나온 기념우표. 자, 여기까지 리노비 여러분들의 진짜 한참 됐죠. 바티칸에서 본인들의 그거를 잘못을 인정한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21년에 교황이 직접 그래서 주관하는 행사를 열어서 시상식이 열렸고, 잔다르크는 공식적으로 가톨릭의 성녀로 등재가 됩니다. 1921년이죠. 세월이 진짜 많이 걸렸어요. 여기까지 리노비 여러분들의 반응이 가장 뜨거웠던 잔다르크 추석 스페셜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시나요? 타임 한 번만 찍어봐 주실래요?